오늘 첫 번째 이슈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변죽만 좀 울렸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뭔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일단은 징계를 했던 사람들 징계 취소하려고 한다고 해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만 빼고 나머지는 다 무슨 그런 것을 뭐 이러면서 탐탁지 않아 했고, 그 다음 나온 혁신안이 이제 수도권 험지 출마해라. 영남 중진들 그동안 따뜻하게 해먹었지. 그리고 윤핵관 뭐 대통령 측근 이런 사람들은 좀 자진해서 희생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그랬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부에 뭔가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지?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지요. 그래서 뭐 깨갱인데, 장제원 의원 이거 만만치 않죠. 야, 내가 윤석열 대통령 꼬붕이냐? 내가 비서실장 했지만 그 내가 처음 터잡아준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감히 나를 쳐내려고 해? 이제 뭐야? 이런 느낌이 저는 확 드는데, 서조국 변호사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지금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은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내가 수도권에 험지에 가면 100번 전다. 장제원이 이제 서울에 놓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 봐요. 옮기면 100% 전다. 두 번째 생각이 무소속 넣어도 부산에서는 이긴다. 옛날에도 내가 무소속으로 부산에서 이긴 거 아니냐. 이 말은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계속 압박하면, 최악의 경우 공천 안 주면 그냥 무소속이라도 넣어서 내가 붙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인유한 인심이 윤심입니다. 장제원을 물갈해야 되겠다. 이게 윤 대통령의 마음이 확고하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인유한 위원장도 확고하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확고하다는 말씀인가요? 결국 이제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고, 네. 지금 이게 계속 지지해 주는 게. 그러니까 인효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 얘기가 다 대통령 뜻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여러 경도 그 설명하려면 한 시간 가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장제원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본인이 2인자로서 많은 걸 누렸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공천이 안 옮기면 공천 탈락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고 정치 생명을 연장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저는 지금이라도요, 장제원 의원이 빨리 그냥 불출마, 이게 좋아요. 서울로 가봤자 안 됩니다. 깨끗하게 불출마하면 훗날이 있다 봐요. 제가 제안하는 그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제안을 제가 이랬어요. 청와대에 제안을 한 거예요. 한동훈을 출마시키고 법무부 장관을 권성동이를 주면, 그러면 이게 권성동도 물갈이 되고 법무부 장관 후임도 좋고 한동훈도 좋고, 이게 일석삼조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드려 봐요. 장제원 의원도 그냥 무조건 희생하기보다는 그게 맞는 자리를 또 찾아봐야죠. 용산에다가 얘기를 하셨다고요? 방송에서 몇 번 제안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러면 이게 다 보고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명예롭게 권성동이든 장제원이든 김기현이든 명예롭게 은퇴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게 조금 배려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윤핵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장제원, 권성동 서로 이제 자기들이 더 핵관이다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 처음에 출범할 때 옆에서 확 힘을 몰아줬던 그 사람들을 왜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원래 그 정권을 잡을 때하고요, 후에 통치는 달라요. 말 위에서 정권을 얻죠. 근데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우리 한나라 유방 때도 봤잖아요. 다 토사구팽 당하잖아요. 아니면 이게 장량처럼 물러나든지. 저는 뭐 그분들이 조금 큰 기회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정권 교체가 대세인데, 뭐 권성동이나 장제호가 한 개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큰 기회도 없는데 조그만 기회라도 있다면 그때 장제원의 사명과 지금 이게 윤석열 5년 통치의 장제원의 역할은 틀린 거죠. 지금 이게 통치계에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토사구팽이 좋은 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정치는 선악으로, 저기 마키아벨리 있잖아요. 그 선악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로.
그러니까 토사구팽은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있다. 예. 그러면 지금 토사구팽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토끼 잡는데 큰 기여는 안 했다니까. 어. 토사라고 뭐 토끼 잡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럼 누가 큰 기여했어요? 윤핵관이 안 하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추미애, 그다음에 조국 이런 분들 때문에 윤석열 큰 거죠. 반사적 효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권성동이나 뭐 장재원이나 이준석이나 뭐 토끼 잡는데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래요? 네. 그 사람들 들으면 좀 섭섭하겠는데요. 당 대표 쫓아내는데도 애를 많이 썼는데. 당대표? 네,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그것도 이게 뭐 꼭 그분들이 한 건 아니고 예. 예를 들어 강신업 변호사가 뭐 고소를 한다든지 계속 무고로 가로 세로 이런 쪽에서 이게 오히려 기여를 했죠. 듣는 사람들은 좀 섭섭할 수 있겠네요. 좋은 건 다 지가 가져가고 뭐 나쁜 건 우리가 하고. 아무튼 장제원 의원 버스 92대 동원해서 4,200명 모아서 내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요. 또 서울 나 안 가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단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까지 앉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듣겠습니다. 사상 노고원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김유정 의원. 네. 저렇게 말을 해놓고 뭐 이게 정례적인 모임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유치한데 아주 노골적으로 나 서울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 죽어러 보낼래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하소연하는 거죠.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근데 이제 여원 산악회 뭐 15주년 기념 뭐 행사라고는 하는데 시점은 참 공교롭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부산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다 이제 정강설로 늘어놓고 나 이런데도 부산 가라고 아니 서울 가라고 하니 가야 되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이러면서 호응을 유도하는 거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총선에 한판 쉬고 부산시장을 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봤지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쇄과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면 신당을 아마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럴 처지는 못 되고 굉장히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거추장스러운 핵관들을 좀 정리하고 신핵관들로 조금 당을 조금 구성을 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생각하고요.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거는 그건 월권이라서 난 못한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마음이 결국에는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뒤에 있고 또 대통령의 마음이 뒤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심, 윤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문석 박사께서 한번 그림을 좀 정리를 해봐 주세요. 지금 뭔가 좀 우리가 쭉 정치판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어찌됐든 윤핵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갈라섰을까도 궁금하고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갈까 하는 것도 대충 양쪽 다 그림은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림 한번 그려봐 주세요. 일단 그림 그리기 전에 좀 캐릭터부터 좀 정리하고 캐릭터 정리. 캐릭터 예.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 장제원 짧은 권력 이제 긴 고통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리고 4,000명 거품입니다. 장제원이 여전히 윤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 정도 모이는 거지. 이 상황이 이 벌어진 이후 자신들이 참여한 이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하면서 저 4,000여 명은 부스러기처럼 다 흩어질 수밖에 없고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제원이 사상에서 무소속으로 놓으면 떨어집니다. 배재정과 장제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득표율로 아깝게 배재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제원이 3자 구도를 만들어주면 장제원과 국힘당이 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구도가 아주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캐릭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배신했죠. 이준석 배신했죠. 안철수 배신했죠. 이제는 장제원까지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장제원이 그걸 읽지 못했다.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준석의 목을 치고 안철수의 목을 칠 때 그 칼날이 자신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장제원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일찍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에서 계속 지역구를 다듬는데 집중을 했었어요.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면서 장제원도 저 칼날이 자신에게 올 거를 자신은 예감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인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혁신위원장 됐었을 때 인요한 감당하기 힘들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사람을 그때 찍었습니다. 울산의 김기현, 대구의 윤재옥, 부산의 장제원, 저들이 그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하고 구애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세 사람이 지금 타겟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까? 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배신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인들은 또다시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심 측근들, 그들을 넣어야 자신의 이유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덩치 크고 머리 큰 이 중진들은 쳐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받은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배신 얘기하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글귀 하나 생각나네요. 제가 좋아하는 정지아 작가가 쓴 책에서 나온 글인데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 그게 인생이지 뭐. 아무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자기 자신도 배신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되지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장제원 의원의 행동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중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 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혁신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네. 이제 또 그걸 좀 닦아서 뭐 다시 낼 수도 있고, 네. 또 역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그렇지만 결국은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너무 강하게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당 안팎으로 다 알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사람이 지구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근데 이게 이래야지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저를 무슨 제가 누구 말을 듣고 뭐 후퇴하거나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네. 저는 한시적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고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역행하는 사람은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버스 92대 4,200명 회원이 함께한 산악회 행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제원 의원도 역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이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거론한 것도 아니고 네.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아직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정치를 잘 모르는 인요한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누구예요? 장제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쭉 들어보면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역행하는 사람. 그런데 박진영 부원장 그 말이 걸려요. 우유 그냥 마실래? 맞고 마실래? 그러면 때릴 준비도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정당이든 혁신위원장이 집행권을 가지고 누구를 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때리는 주체는 누군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때리는데 당에서 때리지 아니고 대통령이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네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 그리고 또 한 명 권성동 의원 세 사람을 좀 비교를 좀 해봤어요.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예. 윤핵관 또는 뭐 당대표는 좀 오늘 조금씩 캐릭터 분석 잘 나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은 초반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었잖아요. 대통령실에 인사도 많이 개입을 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통령 눈밖에 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울 와서 출마해라 이 정도 이상의 제한이 안 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떨어지면 장관 시켜줄게 뭐 이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장제원 의원도 뭐 이 정권 오래 가겠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는 장관 하느니 부산에서 무소속으로라도 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양무석 박사님이 하나 이제 사실을 조금 헷갈려 하신 게 있는데 이분이 무소속으로 당선될 때 3자 구도에서 당선됐어요.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배재정,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역구가 탄탄하고요. 보통 그 민주당 또는 뭐 국민의힘의 수도권 지역위원장이 동원해서 버스로 간다? 5, 6대, 10대 채우기 힘듭니다. 10대 채우기 힘듭니다. 근데 이 정도 500명이에요. 평소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 동원이. 이 사람 5,000명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조직력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자신 있어 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기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언지를 받은 것 같아요. 나가서 떨어지면은 한 자리 줄 수도 있어. 입각시켜 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김기현 의원은 어떤 지역구의 장점이 있냐면은 현재 울산 광역시장이 본인이 공천 준 사람이에요. 본인이 남구 국회의원 했는데 남구청장 한 사람이 울산 지금 광역시장이 되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김기현이 만들어줬다고 봐요. 그러면 이분은 또다시 시장 가도 돼요. 시장 가도 되고 지금 시장 하는 사람 다시 국회의원 와도 되고 그 정도로 지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성동 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죠. 강릉의 왕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말 안 들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치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 바른미래당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둘이나 있잖아요. 자기들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그런 일은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